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5년째 거주 중인 유튜버 백엠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랑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굉장히 이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코타키나발루를 제외하고는 관광지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메틱 시장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레이시아 코스메틱 시장 살펴보러 가보시죠. 말레이시아 약학저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소비자 중 약 74%가 스킨케어 제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왔던 5년 전에는 몇몇 유럽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줄을 이뤘지만 요즘은 K뷰티는 물론이고 다양한 로컬 브랜드들도 생겨서 제품 구매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졌어요. 말레이시아는 적도의 바로 윗부분인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해 있어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평균 기온은 32도로 한국의 한여름과 비교해서는 조금 덜 덥고 단시간에 쏟아졌다 멈추는 스콜성 호우가 자주 내립니다. 이런 날씨의 영향으로 너무 두껍거나 끈적하게 느껴지는 크림보다는 세럼이, 모이스처라이저 제품보다는 자외선 차단, 미백 기능을 가진 화장품들이 더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레티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안티에이징 제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색조 위주의 제품들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확실히 스킨케어 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인기가 많은 K뷰티 제품들도 대부분 스킨케어 브랜드 위주이고요.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말레이계가 약 70%, 중국계 20%, 인도계를 포함한 그 외 인종이 10%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레이계 여성들은 종교적 이유로 히잡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머리와 턱을 가려 얼굴만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에 윤곽을 드러내는 턱선이 가려지면서 화장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포인트 메이크업, 즉 색조에 힘을 더 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색조뿐만 아니라 확실히 그 베이스가 되는 좋은 피부를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이슬람교도인의 비율이 높다 보니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할랄 혹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서는 가격 민감도도 조금은 더 높은 편이고요. 저는 지금 TRX라는 쇼핑몰에 왔고요. 여기는 작년 11월에 오픈해가지고 아마도 현 시점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가장 핫한 쇼핑몰 중 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좀 뷰티 브랜드들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 두 개를 꼽자면 루미뷰티와 척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루미뷰티는 2020년에 시작된 말레이시아 뷰티 브랜드로 기초 케어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겁고 끈적한 텍스처를 선호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특징을 고려해 미스트나 세럼 중심의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크림의 제형도 꽤 가벼운 편이었고요. 또 다른 로컬 브랜드인 척스, 중국계 말레이시안 인플루언서인 제인 척이 설립한 브랜드로 로컬 브랜드이긴 하지만 한국산 포뮬러 방식으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소구점입니다. 척스의 마케팅을 보면 말레이시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마트 컨셉의 영상을 활용한다든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실제로 꽤 다양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미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럭스토어에 이렇게 K뷰티 존이 따로 있다는 것이 별로 놀랍지가 않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말레이시아 브랜드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와 관심은 여전히 K뷰티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며 실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선호하는 브랜드나 한국 화장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definitely the USP, the function of the product. First, I will need to know whether how it helps with my skin. Then I will go and study a little bit on like how is the review from other people's usage. And then one of the key point is the packaging. It actually helps a lot when I make the purchase. Definitely when it looks very cute, it will make me purchase more impulsive.
For me,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he reviews from either people around me or like from the content online, from TikTok, Instagram, all those things. So if I've seen people using it and have some good reviews about it, then it really helps me make the decision when I purchase skincare products. I would say it depends. If it's skincare and let's say if it's cleanser, usually it stay on the face for a lesser time. I'll go for something slightly cheaper. But if it's like Empure serum or cream that's gonna stay overnight, usually I don't mind to invest a little bit more, which is 100 to 200. It's considered acceptable. My preferred price when I purchase skincare would be around, I would say around 100 ringgit. Anything too cheap, like 20-30 bucks, I would think it's not really trustworthy. But I feel like skincare, we don't need to purchase like up to 300 bucks for one product. So around 100 is okay for me. So like toner, cleanser would be a bit cheaper. So my favorite brand, I don't really have a particular brand. So I'm those type like I like to use or try different product from different brand. Recently I've been using a lot of the Korean brand on my skincare routine. Now I've been using a lot of like Suasu and Innisfree because I would say my skin is also towards the anti-aging range, so I also want to try out something heavier,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products that I don't really like the sticky texture, so I still prefer a light texture in the morning and then something more heavier at night. My preferred brands, I personally prefer Korean brands because it's more mild and like suitable for my skin. So I have quite sensitive skin. So anything too strong is not really for me. So I prefer the brands like Skin 1004 or like One Thing. And I used to use a lot of products from Claire's. So all these brands have very mild and like gentle products that's suitable for my skin. My experience with purchasing Korean skincare brand is always very good because first they always come with a product that can target a certain specific needs of you. Let's say very specific to, let's say, retinol, targeting to acne care. When I have the problem, I tend to love that product a lot during that periods of time. And also they always come with a lot of cute collaboration of packaging, so that helped me to purchase faster. As I mentioned just now, I really enjoy using Korean brands. So I actually like how Korean brands, they have so many different brands to choose from. I mean, like they always come out with all these trendy brands. So for example, recently there is the Hui, like jelly blusher kind of thing, and then they have toner pads and like tone up sunscreen, all these kind of things. So like I like how there are so many choices and I can switch around, and all these brands are also very trendy and like they have a lot of viral products online. So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K-뷰티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레이시아 시장의 특징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말레이시아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시장이 전보다 크게 성장하긴 했지만 더운 날씨, 대부분의 상권이 쇼핑몰 위주로 발달한 말레이시아의 특성 때문인지 여가 시간을 쇼핑몰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만약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요즘은 틱톡샵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전에는 쇼피나 라자다 등의 쇼핑 플랫폼에서 대부분의 구매가 일어났다면 최근 말레이시아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역시 틱톡샵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뷰티 브랜드들이 틱톡샵에 입점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렇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